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교권을 존중하고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제정된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은 침해를 넘어서 심지어 붕괴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권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저희 그 90년대 때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스승의 날 때 이제 막 학생들이 선물 이렇게 사다가 모아놓고 책상에 칠판에 막 선생님 감사하다는 말 써놓고 굉장히 되게 좀 훈훈한 그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즘은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스승의 날 풍경 어떻습니까? 일단 스승의 날을 맞아서 우리 선생님들은 또 제자를 사랑하고 더욱 교육에 매진하는 그런 다짐의 날이 되고자 합니다. 네. 스승의 날 요즘 풍경은 과거와 달리 이 학교 단위의 행사가 있지 않고요. 주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체험 밖에 활동을 한다거나 예. 각급 단위의 아주 조촐한 행사를 해서 오히려 선생님들끼리 스승의 날에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날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한국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사가 학생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널 믿는다라는 말이었더라고요. 그만큼 현장에서 신뢰에 대한 갈증이 좀 상당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총의 스승의 날을 맞아서 그 전국의 유초, 중고, 대학교 교원들 한 3,600명을 넘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고마운 학부모님도 말없이 믿어주는 학부모님이 제일 고맙고요. 또 가장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느냐의 답에도 학생을 믿고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원 간 믿음과 신뢰가 우리 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선생님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그런 점 때문일까? 예전에는 이제 그 다시 태어나 교사가 되겠다. 이 교사라는 것이 이제 선생님을 얼마나 줬느냐 이렇게 직업적 안정성 같은 것도 인기 직업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교직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도 이전보다 뭐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유사하게 해보는데 네. 올해 그 교직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70.2%가 나왔습니다. 지난 10년 전에 67.8%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불만족 응답 비율이 4.3%에서 9.3%로 2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이 이유는 아무래도 그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그 선생님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언제냐, 힘들 때가 언제냐 묻는 질문에 문제 행동 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지도가 참 힘들다라는 부분이 1위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또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분쟁이라든지 지역사회 민원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게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교직이 되게 안정도 높은 직업으로 선호도가 높다라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실제로 이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10명 중에 3명도 안 될 정도로 이 교직의 안정성 부분은 옛말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아닐까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런 명퇴 증가의 원인이 이 교권 붕괴와 학생 지도의 어려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교권 침해가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실제로 그 침해 사례가 6년째 증가세라고요.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교총이 매년 이제 교권 실태 보고서를 발행을 네. 하는데요. 이 2009년도부터 6년 새 교권 침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10년 전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수합하는 교권 실태의 사례를 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에 총 2만 건이 넘는 교권 사건이 나타나고 있어서 교단의 어려움은 상당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예전에 왜 김 대변인님 그런 말 있잖아요. 그 교사의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 보면은 저희가 뉴스를 보도하다 보면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는 뭐 진짜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들의 저희가 그 기사도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종류 가장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을까요? 주로 한 크게 4가지입니다. 폭언, 폭행, 폭언, 욕설 부분이 전체 교권 사건의 한 6할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6할이요. 예.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부분과 특히 여교사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교사에 대한 이제 성희롱 부분도 상당히 많고
특히 요즘 수업 중에 많이 떠들고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수업 지도 그 문제도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권이 실추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가령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고등학교 여교사께서 수업 중에 떠드는 아이한테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더 시끄러워요 하면서 철제 의자를 던져서 그 여선생님이 팔에 맞아서 발이 부러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선생님은 심신의 상처를 통해서 결국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그 선생님이 이런 제지를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체벌 금지와 학생 인권 조례 이후에 교사의 생활 지도력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이나 안전 사고 또 생활 지도상의 문제를 제기하면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적으로 찾아와서 그 문제 제기와 또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게 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강력한 처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권보호법을 시행해서 교권 침해를 좀 예방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올해가 이제 교권보호법이 8월부터 시행되는 원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교 폭력법에 그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반드시 연수를 받게 돼 있고 그 연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되게 실효적인 조치가 있는 반면에 교권보호법에는 이런 가해 학생에 대한 연수를 하지 않아도 학부모나 학생에게 그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거든요. 좀 교총에서는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위해서 이렇게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연수를 좀 더 의무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 관계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이 결정사항을 좀 강제 이행하는 부분이 통해서 예방 교권을 좀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방의 측면을 좀 지적을 해주셔서 이 예. 교권보호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사후 처리 방안을 규정한 것이어서 예방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치유 예방센터 부분은 대단히 실효적인 효과이긴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갈등 분쟁을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능력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실제로 그 소송까지 제기되게 되면 학생 학부모와 또 교사 간에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비용과 갈등이 더 확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 학교 그 교권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을 학생 학부모 또 학교가 뒤따르게 한다면 상당히 그 학교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조금 또 닮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 선진국이나 더 우리보다 선진국인 해외에서는 교권 보호를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의무 부분을 대단히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인권을 강조해서 학생들 부분에 대한 제어 조건이 좀 약하지 않을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 만일 그 선생님을 가해를 하거나 폭언 폭행을 하면 교사에게 그 유급권을 줍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나 또 학생들을 유급시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 교사의 권위를 독일은 대단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노르웨이나 일본 또 미국의 대다수 또 대만 같은 경우도 이 학부모와의 갈등 분쟁 부분이 대단히 즉흥적이거나 또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학생의 그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제를 통해서 비지터스 룸에서 서로 통화를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갈등 분쟁이 있을 때 누가 가피해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서 제3자를 배석하는 의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해외 좋은 제도들을 좀 벤치마킹하는 예.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교사들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권은 저절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깨끗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될 때 교권을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더욱 노력하는 스승의 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총의 김동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